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입시 제니씨 컨설팅입니다. 와! 오늘은 입시 컨설팅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이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 몇 가지를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지극히 제니쌤의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순도 15,000% 제니쌤의 의견인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 커피챗 하는 느낌으로 한번 편하게 보시고 혹시나 선택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참고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컨설턴트도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업계 종사자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는 협박하는 컨설턴트라면 계약 체결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심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선생님 협박하는 사람이랑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대충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안 알려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업계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필드, 저희 업계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류의 상담 기술을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대놓고 협박하지 않아요. 이런 협박이 대놓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 은근히 돌려서 협박하거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나 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거나 결정을 빨리 서두르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업체를 방문하시더라도 일단 최소 3개 업체 이상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요즘에는 많은 업체들에서 무료로 첫 회 상담, 30분 상담, 15분 무료 상담 이런 식으로 무료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로라도 최소 3개 이상 정도는 교차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 어떤 업체를 방문하시더라도 절대 그 컨설턴트, 그 선생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거나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닐 거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중심을 가지고 제발 너무 떨지 말고 너무 간절하지 말고 얘들아 이 업체가 유일하진 않아요. 절대 너네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선택지가 아닐 거라는 걸 인지하시고 한번 방문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선택지를 주지 않는 업체라면 이건 뭐 확실히 이건 클리어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현재 상황을 무리하게 깎아내리는 것 같다.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긴 하고 내가 학창시절에 좀 논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좀 무리하게 깎는 것 같으면 해당 업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물론 저희 제니 입시도 첫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전 진짜 깔끔하게 레알 깔끔하게 상담만 딱 진행하니까 편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드리다 보니 생각나서 빠르게 제니쌤의 개인 경험담 하나만 짧게 공유드리자면 제가 완전 처음에는 고액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땐 나도 별 수 없었어. 나도 되게 단언하는 컨설턴트였었어요. 약간 학생들의 성적과 과거 입결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거의 확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 될 친구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본인 갈 길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팩트 중심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얘기해 주는 게 그 친구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의 상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두 달 근무하는 걸 그 당시 제 팀장님이었던 선생님이 한동안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니쌤, 쟤네 아직 다 너무 어리고 시간도 아직 한참 창창인 애들인데 그렇게 너무 모자르듯이 화가 나지 마라. 그냥 된다고 말하고 학생이 된다고 믿게 하고 그리고 너도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 진짜로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사 일을 조금 하다가 강사로 전향한 케이스라 처음에 강사 들어올 때는 전업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아르바이트 정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제가 다른 일 안 찾고 그냥 강사에 랜딩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이 팀장 선생님이셨을 만큼 제가 진짜 막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너무 많이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셨는데 실제로 진짜 좋은 사람이셨어요. 정말 사람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셨고 업무도 일도 잘하시는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저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따랐었는데 진짜 유일하게 저 얘기 들었을 때만 이 언니도 약간은 있네. 약간은 장사꾼 기질이 있다. 역시 사람이 한 업계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조금은 약간 업계에 젖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 말이 상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된다고 믿게 하면 뭐 된다 이런 걸 상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몇 년씩 이 일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무게와 진정성이 약간 느껴진다 그럴까? 정말 안 될 것만 같았던 친구들도 남은 1년, 1년 반,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도 성적이 썩 안 좋았던 친구도 의외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대학 6개 중에서 하위 5개 다 떨어지고 제일 높게 쓴 대학 한 군데만 붙는 친구도 있고 정말 공부 마지막까지 성적 준비 잘하고 열심히 준비한 친구도 나머지 대학은 다 붙었는데 정말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나 따위가 뭐라고 그때 이제 막 입학한 애들 이제 막 1학기 지난 애들 이제 막 1년 끝난 애들 그 얄팍한 서류나 성적 조금 보고 걔네 가능성을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후회랑 약간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는 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아직 부족해서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 친구를 이런 학교에 보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지 절대 그 아이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존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트라이 해본 건 아니니까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1%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런 상담 방식을 희망 고문이라고 해서 더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저처럼 상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전에 제니쌤처럼 현재 성적 및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든 그 상담이 진심이었다면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그건 그냥 본인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상담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내가 상담은 진심으로 하지만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램 등록이나 본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희망을 팔았든 공포를 팔았든 하는 식이라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상담 받으실 때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조금 캐치해보면 잘 안 되시겠지만 마음이 너무 급하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최대한 고려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컨설턴트나 강사분이 본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깎아내린다. 이러면 적당히 흘려듣지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않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제니쌤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실력 있는 컨설턴트라면 정확하게 본인의 판단과 근거를 보여주고 학생과 학부모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지 그렇게 무리하게 깎아내리거나 공포를 팔면서 믿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굳이 그렇게 학생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아도 학생과 학부모님은 충분히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한번 유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연속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판단 근거를 공유 안 해주는 컨설턴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컨설팅이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지난 30년 열심히 살아서 꽃길만 걸었다고 해서 남은 30년도 꽃길만 걸으리라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그쵸? 아무도 못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가 꽃길만 걸은 거면 남은 30년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산다면 가시밭길을 걸을 확률보다는 꽃길을 걸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정도가 컨설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첫째,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있느냐. 둘째,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정확히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충분한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을 해야 예측 가능성이 그나마라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예측한 결과도 절대 100%는 없어요. 진짜로. 이건 입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컨설팅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예측과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교차로 판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 신뢰하지 않다, 혹은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믿는 컨설턴트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도 본인이 구매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신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도 설명 없거나 그냥 무조건 구매해라. 구매하고 나야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근데 결과는 알려줬는데 본인이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 저희 어머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간혹 수업과 컨설팅을 뭉개서 같이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국내 대입보다는 유학 컨설팅에서 많이 존재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예를 들면 유학 컨설팅과 토플 수업 혹은 유학 컨설팅과 SAT 수업을 함께 묶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블로그에 글로도 자세하게 몇 번 쓴 적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SAT 혹은 계약 혹은 뭐 입시 같은 키워드로 블로그 내에 또 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한번 검색해서 관련 글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수업 및 컨설팅이 다 그냥 계약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사실 문제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계약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대부분 할인율이 훨씬 더 높은 폭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쭉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수업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가 해당 학원 혹은 선생님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환불하고 싶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습비 반환에 대한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수업의 경우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1을, 그리고 총 교습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2분의 1을, 그리고 총 교습 시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교습비 반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유학 컨설팅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토플이나 SAT 같은 자격 시험 수업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고, 컨설팅은 어드미션 시즌이 되어서야 진행하는데, 이걸 묶어서 계약해서 이미 자격 시험 수업은 2분의 1을 지났는데 컨설팅은 진행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월에서 8월까지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면 1, 2, 3, 4월에는 토플이나 SAT 같은 교과 시험 자격 점수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 자격 점수 수업을 진행을 했고, 진짜 컨설팅은 6, 7월쯤 돼서야 이제 진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수가 나와야 점수를 보고 대학 배치를 할 테니까, 그쵸? 근데 이게 4월까지 수업은 했는데 컨설팅은 아직 진행도 안 했어요. 근데 진행하다가 뭔가 4월 넘어서 어머니나 이제 학생이 학원 옮기고 싶어요. 이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교습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니까. 근데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컨설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쵸? 그리고 통상 컨설팅 비용이 자격시험 수업 비용만큼 비싸거나 더 비싼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 꼭 유의하셔서, 알고 이걸 계약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 아예 모르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한 번쯤 이 부분 생각하셔서 수업은 수업대로,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따로 계약하시거나, 묶어서 계약하시더라도 각 항목별로 자격시험 수업과 컨설팅 수업을 따로따로 환불 규정을 꼼꼼히 따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강사하면서 최근 1, 2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만 경험한 일이긴 한데, 정말 저도 너무 놀란 일이긴 한데,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는 강사나 컨설턴트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더라고요.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강사 본인이 원해서든 혹은 학원에서 하든 이게 위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이런 것도 한번 등록 전에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담입니다만, 진짜 비교적 최근에 제가 근무했던 학원에 국내대 담당 실장님이, 실장님 말씀으로는 경력이 9년 차라고 하셨는데 학원에서는 12년 차라고 홍보를 하고, 원장님이 제니쌤한테 소개할 때는 15년 차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경력 기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한다고 쳐도, 경력이 6년씩 오가는 경우는 드물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12년 특례 친구 서류를 전담해서 처리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준 외국인 전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3년 특례에서도 그렇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체류 일수와 학업 일수, 학교 다닌 기간이 중요한데, 본인 피셜 9년, 원장 피셜 15년 경력자이신 선생님이 이 친구 지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4년을 한국에서 다닌 걸로 서류를 작성하신 거예요. 쓰다 보니 본인도 이상하셨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제니쌤도 늦게 알게 된 부분인데, 이것도 당황스러운 게 이미 접수를 끝내놓고 나서 이상한 걸 파악을 하셨고 그제서야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2년 특례의 경우 해외 출입국 기록을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쓰는 겁니다. 입학처가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중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하지, 애기가 베네쩌고리에 쌓여서 응애 할 때 막 외가 가서 몸 풀었어요 이런 게 궁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반드시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기록을 출입국 관리 기록과 똑같이 기재하라고 위에 적혀져 있어요. 안내가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 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의 모든 기록, 즉 아이가 이제 베네쩌고리에 쌓여서 외가에서 옹알이 뗐다는 그 기록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가지고 작성하신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서류 자체를 잘못 쓰신 거니까 이런 그냥 무조건 무조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 학원도 강남권 학원이라 원비가 만만치 않은 학원이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이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본인이 경력이 9년이다, 12년이다, 15년이다 이러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 제 일은 아니라고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높은 학벌이 좋은 강의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력의 경우에는 강의력은 어느 정도는 담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의 경우에도 이제 막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강의력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벌이나 긴 경력이 무조건 절대 반지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거나 경력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생님이 더 잘해주실 거라고, 더 잘 가르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높은 원비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려서 더 높게 포장해서 높은 원비를 받는 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사기라고 봐요. 물론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라서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저희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등록 전에 업체나 학원에 본인을 직접 지도할 강사의 이력이나 학력은 한 번쯤 확인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어보면 간혹 대표 강사 학력이나 경력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가르칠 강사의 경력이나 학력을, 사실 이 정도의 업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물어보신다고 해도 정직하게 대답 안 해줄 확률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서류 작업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학원에 무조건 다 위임하는 것보다는 담당 컨설턴트나 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니쌤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쯤은 꼭 공유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